이번 영상에서는 크롤링하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가지 문자열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꼭 크롤링이 아니더라도 웹이나 웹 보안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충분히 도움이 되실 만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타임스탬프는 이렇게 일련의 숫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타임스탬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 링크로 들어가서 링크를 보시게 되면 1970년 1월 1일부터 초 단위로 계산된 시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임스탬프 값은 지금 이 영상이 만들어진 2019년 3월 3일 근래에 보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타임스탬프 값과 비슷한 값의 타임스탬프를 보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 해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해시는 여러가지 알고리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만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MD5, 그리고 샤1, 샤256이 있는데, 이 해시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가 되게 많지만 웹에서는 주로 사용자의 세션 쿠키를 지정을 해줄 때 세션 쿠키의 값으로 보통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파일이 전송됐을 때 그 파일이 제대로 전송이 완료됐는지, 그리고 이 파일이 정상적인 파일인지 무결성 검사를 할 때도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 각각의 해시는 각각 몇 비트를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의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입력으로 적게 입력하든 길게 입력하든 모두 같은 길이의 해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같은 알고리즘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말입니다. 때문에 길이가 짧던 길던 같은 길이의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해시값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존재하고, 이런 중복을 충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MD5 같이 좀 오래된 해시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해시 알고리즘이 너무 많이 검증이 되고, 그리고 또 이에 대한 파회법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고, 여기 있는 이 해시값 같은 경우엔 제가 헬로우라는 알파벳 5글자를 해시화 시킨 건데,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헬로 같이 짧은 알파벳 단어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테이블이 이미 작성이 되어 있어서 이 해시 값을 가지고 원래의 문자열을 추측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해시를 사용을 하시려고 하면 짧은 문자열들 같은 경우엔 반드시 솔트를 사용을 해서 그 원래의 문자열보다 더 긴 문자열을 사용을 함으로써 원래의 문자열이 무엇인지 추측할 수 없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16진수에 대해서 보면, 16진수는 이 위에 있는 해시에도 사용이 됐는데 0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알파벳은 A에서부터 F까지, A는 10, B는 11, 이런 식으로 F는 15까지 사용을 하게 되고, 이 16진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16진수의 표기법들을 보시면 앞에 0x가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표기법은 개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기법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베이스 64가 있는데, 베이스 64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A부터 Z, 그리고 소문자 A부터 Z, 숫자 0부터 9, 그리고 플러스 슬래시까지 해서 총 64개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사용이 되고 있는 게 이 이퀄입니다. 이 이퀄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64 같은 경우엔 2개씩 인코딩을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비어있는 바이트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이 이퀄로 패딩이 채워지게 됩니다. 베이스 64에 대한 설명은 여기 있는 이 링크로 가시게 되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베이스 64로 되어 있는 건 이 값대로 대응이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예시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에 이퀄로 패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시와 베이스 64의 차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해시 같은 경우에는 A부터 F까지의 알파벳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T나 W 같은 알파벳은 당연히 올 수가 없고, 추가적으로 베이스 64는 대문자와 소문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반면에 해시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만 사용을 하거나 소문자만 사용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이 이퀄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거는 매우 높은 확률로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문자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번외로 베이스 58도 있는데, 베이스 58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베이스 64에서 숫자 0, 대문자 O, 대문자 I, 그리고 소문자 L, 그리고 플러스와 슬래시가 빠진 총 58개의 문자열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주로 사용되는 데가 비트코인 주소에서 사용이 되는데, 이 문자열들이 서로 헷갈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자열들을 제외한 58개의 문자열을 사용해서 인코딩을 하는 방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퍼센트 인코딩이 있는데, 퍼센트 인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위키백과에서 베이스 64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와서 붙여 넣었을 때 이런 식으로 베이스 64가 여기는 이 뒤에 있는 64 부분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지만 이 앞에 있는 한글 베이스 부분은 유니코드로 인코딩이 돼서 표현이 됩니다. 이때의 특징이 앞에 퍼센트가 붙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HTTP의 URL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특수 문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유니코드로 인코딩이 돼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있는 이 부분도 안녕이라고 제가 검색한 게 이렇게 유니코드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6번 유니코드인데, 앞에 있는 퍼센트 인코딩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유니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 이거를 이 링크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가지 유니코드 문자열에 대해서 변환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녕이라고 입력을 하면 밑에 여러가지 유니코드 변환 형태가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이 UTF-16도 유니코드의 한 형태이고, 여기 있는 이 문자열들, 이것도 제법 여러 군데에서 볼 수 있는 문자열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로 시스템 해킹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만한 문자열인데, 여기서는 이 슬래시로 역슬래시로 표현이 됐지만 우리 눈에는 원 표시로 보이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봤던 퍼센트 인코딩 부분이고, 이 부분이 지금 이 안녕이라는 문자열을 유니코드로 변경을 했을 때 16진수로 표현이 되고 있죠. 이 16진수로 표현된 걸 다시 10진수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16진수로 되어 있는 이 유니코드를 10진수로 바꾸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를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소개드렸던 여러가지 문자열들을 한번 웹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고 여기저기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원래는 제가 다음 웹툰 크롤링하기랑 유튜브 영상 크롤링하기를 먼저 제작을 하고서 영상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먼저 VPS에다가 올리고 이런 공지와 유료 웹툰 알림에 대한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크롤링이 될 수 있도록 스크립트를 지속해서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영상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